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 흐르는 그 순간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치며 내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이곳은 단순한 승강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 내 이름은 지은이다.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출근, 퇴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도 늦은 밤 회사에서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20층짜리 건물로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곳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늘 삐걱거렸고 가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엘리베이터는 평소와 달랐다. 비가 세차게 내리며 창밖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관리인 아저씨는 이미 퇴근한 모양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리며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피곤해 보였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흩어지고 블라우스에는 비에 젖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15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 2층, 3층.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다. 그런데 4층에서 갑자기 멈췄다. 문이 열리며 복도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다. 문이 다시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고장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5층, 6층. 다시 멈췄다. 이번에도 문이 열리지만 복도는 어두웠다.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계세요? 내가 중얼거리며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갔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가끔 고장나기로 유명했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멈추는 건 처음이었다. 7층에서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며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복도 끝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작은 아이처럼 보였다. 아저씨? 내가 불렀지만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차가워졌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이었다. 빨리 집에 가야 해 라고 생각하며 버튼을 다시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바람이 불어왔다. 복도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전등이 고장난 모양이었다. 멀리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속삭이는 듯한 웃음.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구세요? 내가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문이 닫혔다. 9층.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 썩은 고기 같은.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물 웅덩이가 있었다. 비가 새는 건가? 아니, 그 웅덩이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피?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웅덩이에서 손이 솟아올랐다. 창백한 손, 손톱이 긴 손. 아악! 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10층 멈췄다. 이번에는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멈췄다. 밖은 완전한 암흑.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눈동자가 빛났다. 여러 쌍의 눈동자. 그것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지마, 오지마. 내가 중얼거렸다. 문이 덜컹거리며 닫히려 했지만 뭔가 문을 잡는 듯했다. 손가락들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긴 손가락, 뼈만 남은 듯한. 내가 버튼을 마구 누르자 문이 겨우 닫혔다. 11층.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 뒤에서. 거울을 보니 내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의 여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누굴까요? 내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거울에만 비친 모습이었다. 공포가 목을 조였다. 이게 무슨...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12층. 문이 열리자 복도가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은 이상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저기요,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없었다. 빈 공간, 그냥 검은 구멍. 비명을 지르며 문 닫힌 버튼을 눌렀다. 13층.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동동동 다리, 동동동 다리,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하지만 복도는 빈 상태였다. 노래는 점점 커졌다. 동동동 다리 누가 건널까?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했다. 문이 닫히자 노래가 멈췄다. 대신 내 발밑에서 소리가 났다. 바닥이 움직이고 있었다.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그 안에서 손들이 올라왔다. 14층. 문이 열리자 복도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벽에 손자국, 바닥에 발자국,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울음. 도와줘, 도와줘. 내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이 움직이지 않았다. 울음이 가까워졌다. 그림자가 다가왔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그녀의 눈은 새까맸다. 너 때문에. 그녀가 말했다. 15층, 마침내 내 층. 문이 열리자 복도는 정상이었다. 하지만 내 집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나 자신? 거울처럼. 하지만 그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악한 미소. 집에 왔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비명을 지르며 엘리베이터로 돌아오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로, 아래로, 지하로. 이게 시작이었다. 이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받은 곳, 죽은 자들이 기다리는 문이었다. 20년 전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 엘리베이터 추락으로 13명이 죽은 그 사건, 그 영혼들이 아직 여기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나를 선택했다. 밤은 깊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층에서 시작해서 각 층마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었다. 도움은 없었다. 혼자였다. 2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노인이었다. 그의 눈은 움푹 패여 있었고 입에서 피가 흘렀다. 내려야 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몸은 반으로 접힌 상태였다. 추락사고의 희생자. 내가 물러서자 그는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차갑고 습했다. 너도 함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문이 닫혔다. 심장이 터질 듯했다. 3층. 문이 열리자 아이가 서 있었다. 언니, 놀아줘. 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아이의 몸은 뒤틀려 있었다. 뼈가 부러진 듯. 놀아주면 안 돼? 아이가 다가오며 웃었다.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다. 4층. 문 열림. 이번에는 커플. 남자와 여자 포옹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는 지시겨져 있었다. 사랑해. 남자가 말해 피가 흘렸다. 5층. 가족. 아빠, 엄마, 아이. 모두 피범벅. 우리 가족에 오세요. 그들이 합창했다. 6층. 이번에는 혼자 서 있는 여자.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배가 부풀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 그녀가 울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배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7층. 남자.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떨어져! 그의 몸이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서 있었다. 환각. 8층. 빈 복도. 하지만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피로 쓴 글자. 여기서 나갈 수 없어. 9층. 소리가 들려왔다. 뼈 부서지는 소리. 문이 열리자 바닥에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살아 움직이는 시체들. 10층. 내 친구의 얼굴. 하지만 그녀는 5년 전 자살했다. 지은아, 왜 날 버렸어? 그녀의 목에 밧줄 자국,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각 층마다 죽은 자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재현하고 나를 끌어들이려 했다. 엘리베이터는 무한 루프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반복. 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만해. 울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자 로비였다. 하지만 로비는 변해 있었다. 피로 물든 영혼들로 가득 찬.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의 게임을 해야 했다. 엘리베이터 게임. 한국의 도시 전설. 특정 층을 누르는 순서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게임. 하지만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았다. 밤은 영원했다. 그리고 공포는 이제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다시 닫히며 그 익숙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쿵쿵 울렸다. 이제는 그 소리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이 낡은 금속 상자가 나를 삼키려는 생명체처럼. 나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섰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귀까지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핸드폰 화면은 여전히 신호 없음.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이곳은 나와 그들뿐이었다. 그들. 이 아파트에 갇힌 영혼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대신 아래로 지하로 향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B1, B2.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B3. 이 아파트의 지하 3층은 없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복도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툭, 툭, 툭.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낮은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관절이 뒤틀린 것처럼 꺾이고 구부러진 모습이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복도에 메아리 쳤다. 대답 대신 그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그건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이었다가 망가진 무언가였다. 얼굴은 반쯤 녹아내린 듯했고 한쪽 눈이 텅 비어 있었다.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너도 알잖아. 뭐를 아는 거죠?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형체는 대답하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발소리가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철퍽거리며 울렸다. 나는 문 닫힘 버튼을 마구 눌렀다. 제발 닫혀. 문이 덜컹거리며 닫히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그 형체의 손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손가락은 길고 피부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너도 그날 거기 있었어. 그 목소리는 갈라지고 귀에 거슬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며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그날? 무슨 소리야?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20년 전 내가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어렸던 나와 관련된 기억.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렴풋해서 마치 꿈처럼 잡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층. 문이 열리자 로비는 여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로비 한가운데 낡은 소파 위에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내가 살던 아파트에 이런 물건은 본 적 없었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상태로 나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다. 발밑에서 피가 철퍽거렸다. 사진첩을 집어들자 손끝이 차가운 피로 젖었다. 표지는 낡고 가죽이 벗겨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1970년대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었다. 웃고 있는 사람들, 리본을 자르는 모습, 새 아파트 입주를 축하하는 장면.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로 넘기자 사진은 달라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손들이 바깥으로 뻗어 있었다. 마치 탈출하려는 듯. 세 번째 페이지. 내 숨이 멎었다. 거기에는 어린 내가 있었다. 5살 정도 긴 머리를 닦은 채로 엄마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흐릿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들, 얼굴 없는 남자, 뒤틀린 아이, 피를 흘리는 커플, 그들은 모두 사진 속에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누군가 붉은 잉크로 썼다. 너도 그날 거기 있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내가 거기 있었다고?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20년 전 그 끔찍한 엘리베이터 사고. 나는 어렸지만 그날을 기억했다.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날.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 사실을 잊으려 했고 깊이 묻어뒀다. 하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복수를 원했다. 사진첩을 덮으려는 순간 소파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은아. 낮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엄마가 서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1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까맸다. 왜 날 두고 갔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차갑고 뼈만 남은 손. 엄마, 미안해. 내가
울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그럼 우리와 함께해. 그녀의 손이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첩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힘겹게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며 그녀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7층. 문이 열리자 복도는 불타고 있었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연기가 자욱했다. 멀리서 비명이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문이 움직이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몸은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을 열었어. 그가 말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말이 내 기억을 흔들었다. 그날 5살의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던 기억.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과부하로 추락했다. 내가 그 문을 열었던 걸까? 그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남자가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같이 타.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뜨거웠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3층. 문이 열리자 복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 복도 끝에 거울이 있었다. 거울 속에서 내가 보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다. 내 얼굴, 내 옷, 하지만 눈이 달랐다. 새까만 눈.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어? 넌 우리와 같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거울을 외면하려 했지만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 내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이 거울 밖으로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거울 속 내가 따라왔다. 넌 도망칠 수 없어. 여긴 너의 지옥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울 속 내가 나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지은아.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로, 더 깊은 곳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너도 알아야 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날의 기억을 보았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던 순간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내 손에 묻은 피.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이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이곳은 내 죄책감이 만든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다. 거울 속에 내가, 아니 그 사악한 그림자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목을 꽉 잡고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제 알겠어, 지은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닮았지만 더 낮고 더 음산했다. 넌 여길 벗어날 수 없어. 이건 네가 만든 지옥이야. 내가 만든 거라니?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 얼굴에 얹혀 있었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 새까만 눈이 나를 꿰뚫었다. 게임을 해야 해.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놓았다. 순간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며 멈췄다. 문이 열렸다. 10층. 하지만 복도는 내가 아는 아파트의 복도가 아니었다. 벽은 낡고 갈라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공기는 퀴퀴했고 멀리서 희미한 전등이 깜빡였다. 복도 끝에 낡은 게시판이 있었다.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떼어냈다. 거기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게임 규칙: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탄다. 다음 순서대로 층을 누른다. 4, 2, 6, 2, 15. 5층에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온다. 그녀와 말을 하지 마라.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녀가 내리면 1층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1층이 아닌 10층으로 간다. 10층에 도착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돌아오려면 같은 순서로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한다.
경고, 그녀가 너를 따라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종이를 읽는 동안 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축축한 바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어깨 너머를 힐끔 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은아. 그 목소리였다. 거울 속 나. 나는 종이를 진 채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며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엘리베이터 게임?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국에서 떠도는 도시 전설.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이야기하던 그 게임.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게임 속에 있었다. 내가 그날 20년 전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이 저주에 걸린 걸까?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종이를 다시 읽었다. 4, 2, 2, 5. 손이 떨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게임을 해야 했다. 나는 4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어두웠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헤헤, 언니 놀자.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아이의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썩어 있었다. 놀아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2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노인이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 피가 흘렀다. 내려야 해.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6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그의 신음소리가 멀어졌다. 6층. 문이 열리자 복도는 불타고 있었다. 연기가 자욱했고 멀리서 비명이 들려왔다. 도와줘.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버튼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의 몸은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다. 너 때문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하지만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스쳤다. 뜨거웠다. 2층 버튼을 다시 눌렀다. 문이 닫히며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이번에는 10층. 문이 열리자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공기가 무겁고 숨이 막혔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툭툭 툭.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녀가 나타났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새까만 눈, 규칙에 있던 그 여자였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말하지 마라. 눈 마주치지 마라. 규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5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안도하며 1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올라갔다. 10층으로 문이 열렸다. 복도는 달랐다. 벽은 검게 타 있었고 바닥은 피로 젖어 있었다. 공기는 뜨겁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다. 이곳은 다른 세계였다. 규칙대로라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같은 순서로 버튼을 다시 눌러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4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그녀였다. 그 여자. 나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어디 가려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나.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넌 이미 우리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지하로, B1, B2, B3, 그리고 더 아래로.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너는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끝없는 어둠이 펼쳐졌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그들이 보였다. 20년 전 그 사고의 희생자들.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새까맸다. 지은아, 우리와 함께. 그들이 합창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가왔다. 얼굴 없는 남자, 뒤틀린 아이, 화상 입은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엄마가 있었다. 지은아, 왜 날 두고 갔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울며 소리쳤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폭발했다. 20년 전 그 엘리베이터 안, 5살에 내가 버튼을 눌렀다.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엘리베이터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이야.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손이 내 몸을 감쌌다. 차갑고 축축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문이 닫히며 어둠이 나를 삼켰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작은 희망. 나는 종이를 다시 꺼냈다. 돌아오려면 같은 순서로. 나는 이를 악물고 4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 검은 눈의 여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다. 도망칠 수 없어, 지은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손에 쥔 종이, 그 엘리베이터 게임의 규칙이 적힌 종이는 이제 구겨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4, 2, 6, 2, 15. 나는 그 순서를 되뇌며 떨리는 손으로 2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내 등 뒤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쳤다. 도망칠 수 없어, 지은아. 그 검은 눈의 여자, 그녀는 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조여오는 듯했다. 문이 열렸다. 2층. 복도는 어두웠지만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엄마와 함께 걸었던 그 복도였다. 하지만 벽에는 균열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피로 찍혀 있었다. 멀리서 낯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동동동 다리, 동동동 다리, 어린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그 노래는 순수함이 아니라 무언가 뒤틀린 공포를 담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버튼 위에서 얼어붙었다.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긴 머리를 닦은 낡은 원피스를 입은 소녀.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언니, 놀아줘.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의 나. 나는 숨을 멈췄다. 너는 나야?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나를 잊었지.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발밑에서 바닥이 피로 젖어갔다. 그날 네가 버튼을 눌렀어. 네가 우리를 죽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버튼을 눌렀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했다. 같이 가자, 언니.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덜컹거리며 닫혔다. 나는 6층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이건 내 죄책감이 만든 지옥이었다. 20년 전 그 엘리베이터 사고. 내가 버튼을 눌렀고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곳에 갇혔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나를 끌어들이려 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불타고 있었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연기가 자욱했다. 멀리서 비명이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버튼은 말을 듣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몸은 화상으로 뒤덮여 있어 피부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을 열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고통으로 가득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말이 내 기억을 흔들었다. 그날 5살에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던 기억.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엘리베이터가 과부하로 추락했다. 내가 그 문을 열었던 걸까? 그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남자가 다가오며 손을 뻗었다. 같이 타.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뜨거웠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다시 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이번엔 10층. 문이 열리자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공기가 무겁고 숨이 막혔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툭, 툭, 툭.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새까만 눈. 그 여자였다. 규칙에 있던 그 여자. 그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말하지 마라. 눈 마주치지 마라. 규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5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안도하며 1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올라갔다. 다시 10층으로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다른 세계였다. 벽은 검게 타 있었고 바닥은 피로 젖어 있었다. 공기는 뜨겁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4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그녀였다. 그 여자. 나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어디 가려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라! 하지만 웃었다. 넌 이미 우리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지하로. B1, B2, B3 그리고 더 아래로.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너는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끝없는 어둠이 펼쳐졌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그들이 보였다. 20년 전 그 사고의 희생자들.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새까맸다. 지은아, 우리와 함께해. 그들이 합창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가왔다. 얼굴 없는 남자, 뒤틀린 아이, 화상 입은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엄마가 있었다. 지은아, 왜 날 두고 갔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울며 소리쳤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기 직전 엄마가 나를 품에 안고 있었다. 괜찮아, 지은아.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엄마는 죽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나를 이곳에 가뒀다. 그들의 손이 내 몸을 감쌌다. 차갑고 축축했다. 너도 우리와 같아. 그들이 말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문이 닫히며 어둠이 나를 삼켰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작은 희망. 나는 종이를 다시 꺼냈다. 돌아오려면 같은 순서로 나는 이를 악물고 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가, 그 검은 눈의 여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다. 도망칠 수 없어, 지은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게임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이건 나의 죄책감을 마주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또 다른 자아였다. 내가 억눌렀던 공포, 내가 잊으려 했던 죄책감. 그녀는 나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6층. 문이 열리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피로 쓴 글자. 너는 우리와 함께. 나는 숨을 삼키며 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거울 속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이제 포기해, 지은아. 그녀가 속삭였다. 넌 이미 우리 거야.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그 익숙한 덜컹거림이 이제는 내 심장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그녀, 그 검은 눈의 여자가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를 왜곡시켰고 그녀의 속삭임은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포기해, 지은아. 넌 이미 우리와 하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섞여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10층 버튼을 눌렀다. 게임의 순서를 따르기 위해. 4, 2, 6, 2, 15. 이제 마지막 단계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왜? 왜 나를 따라오지?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틀었다. 난 네가 만든 거야. 내 죄책감, 네 공포. 20년 동안 네 안에 숨어 있었어.
그녀의 말이 내 기억을 자극했다. 그날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던 순간 비명소리, 충격, 그리고 어둠.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나는 모든 걸 잊으려 했다. 하지만 잊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 숨쉬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이제 완전한 혼돈이었다. 벽이 녹아내리고 바닥이 갈라져 피가 솟아올랐다. 멀리서 그들의 그림자가 모여들었다. 희생자들. 그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형체가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어둠, 하나의 괴물처럼. 지은아. 그들의 합창이 메아리 쳤다. 나는 5층 버튼을 눌렀다. 마지막 버튼.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떠올랐다. 위로, 끝없는 위로.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20, 30, 40.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문이 열렸다. 밖은 하늘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하지만 별은 없고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쳤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아파트가 작게 보였다. 이곳은 옥상? 아니,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다른 세계의 끝자락. 나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엄마의 형체가 보였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엄마,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정상이었다. 창백하지만 친숙했다. 지은아, 왜 여기 있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15년 전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의 목소리. 나는 다가갔다. 미안해, 엄마. 그날 내가 버튼을 눌렀어. 내가 모두를 죽였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그건 사고였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너는 그걸 믿지 않았지. 네가 스스로를 가뒀어. 이 엘리베이터 안에.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났다. 이 모든 건 내 마음속 환각이었다. 20년 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나는 그날을 잊으려 했지만 야근 후 피곤한 밤 비 내리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 영혼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죄책감의 투영이었다. 그 여자, 검은 눈의 그녀는 내 어두운 자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포는 여전했다. 엄마의 형체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봐, 지은아. 용서해. 자신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사랑해.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자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1층 로비였다. 정상적인 로비, 피도 그림자도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에서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게 몇 분 만에 일어난 일? 나는 아파트 문을 나서 비 내리는 거리로 나왔다. 네온 사인이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따뜻해 보였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덜컹.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녀의 속삭임이 여전히 들렸다. 도망칠 수 없어. 이게 끝이었다. 아니, 끝의 시작. 나는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덜컹, 덜컹. 그리고 그녀의 웃음.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공포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걸 마주하는 게 유일한 탈출이다.